오늘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이런 민주당이 계속되는 그 가짜 뉴스, 괴담 유포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게 분명한 입장입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고,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국민들이 허둥대지 않도록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해서 기자님들 질문 좀 받고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점 자체가 이제 JCT 분기점이라서. 참 참고로 오늘 그 국토부 장관님도 나와 계시고 차관님도 나와 계시는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사실관계 이런 부분은 차관님이 주로 답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 기자 간담회 때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분기점이라서 사실 이게 오히려 기피하는 곳이지 집값 상승 요인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이제 바로 옆에 보니까 남양평 나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혜택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진짜 JC가 그런 요인이 없다는 게 설명이 맞냐라는. 도표도 필요하면 도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 예타 그 자료를 봤더니 현 목적에 국도 6호선 교통 정체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 목적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 바뀐 안에서도 이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료를 알고 잠깐 마이크 하시죠.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이요. 예타상 목적에 국도 6호선의 교통 정체 완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바뀐 노선으로 이 목적. 예, 도로국장도 옆에 좀 오시죠. 여기 잠깐 그리고 필요하면 우선 저희 1차 답변할 그 분들이 답변 자, 자료 일단 제가 국토부 2차관입니다. 보안은 우리 도로국장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부 내륙고속도로에 기존에 IC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IC를 통해서 기존의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그 해당 토지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군에서 제시했던 세계안은 어떤 곳을 통해서라도 그 IC를 이용한다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에 따른 지금 노선 대안이 가지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그 지가가 상승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지가 상승을 생각을 했더라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일 했다 그러면 양평군에서 제시한 세계안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노선을 선정을 했을 겁니다. 바로 거기에 IC가 생기거든요. 혹시 그림 도판 있습니까? 아까도 도판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급할 거 없고 급할 거 없고 맨 처음에 중부고속도로에서 올라올 때 그거를 설명하는 거. 자, 요 도판이 요 서울 가밀 IC에서 양평까지 요렇게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다만 앱이 타당성 조사할 때는 이 노선을 그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거 타당성 조사,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노선 중에서 요 노선이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이 된 겁니다. 왜 이걸 선택하게 됐느냐? 양평군하고 협의를 했더니 양평군에서는 3개의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한 시기가 작년 7월, 딱 한 1년 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중에서 1안은 기존 에타 노선하고 거의 같습니다. 좀 다른 것은 2안과 3안입니다. 1안과 3안 두 개 안은 서울 한강을 2번이나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환경성이 상당히 환경성이 낮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새 도로지가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서 상당한 환경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을 한 번 건널 수 있는 안이 지금 대안으로 검토됐던 겁니다. 다만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그러니까 환경적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교통 수요입니다. 이 수요가 유발되는 것이 대부분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 차량 수요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서울 쪽, 서울 근접 지역으로 가는 노선이 9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노선이 밑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여기서 바로 좌회전을 해서 가는 것이
훨씬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이 된 것이고, 말씀하신 특혜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면 지금 땅은 저도 땅이 있네. 노란색 땅. 자, 해당되는 노선은 기다리시죠. 지금 요 빨간 그 노선에서 그 문제가 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땅의 위치는 바로 이 이후에 있습니다. 놔주세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이도면이 되겠습니다. 땅의 위치가 바로 여기 있고요. 이 땅은 선산입니다. 선산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었고 그것을 그 상속을 받아서 지금 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 새로 놓는 고속도로이고 이게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제2시로 갖다 북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이 땅에 지가 상승을 주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IC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양평군에 제시한 제4만이 됩니다. 이 4만으로 줬으면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을 소지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하나를 선택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 이런 땅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노선을 채택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 질문이 이렇게 했을 때 6번 아까 도로에 예. 두물머리 한번. 네, 교통정체 문제가 좀 예. 자, 여기가 6호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호선 이게 여기를 두물머리라고 그럽니다. 두물머리 두 개의 강이 만난다고 해서 두물머리인데 여기 교통점이 아마 이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통이 얼마나 막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 감소 효과가 저희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 2,100대? 1일 2,100대의 감소 효과가 생긴다.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 선을 이용하는 노선도 결국은 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올라왔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2,100대가 감소된다고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 에타안보다 요 대한 노선이 2,100대의 효과가 더 있다. 1일 더 있다. 예. 아까 성명서 발표할 때 제가 팩트 관계는 다 거기 적시해뒀습니다. 네. 그다음 다른 기자님. 네. 여당에 여쭙겠는데요. 영부인 일가가 연루된 의혹에 정부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모양새가 됐는데 원내 지도부 내지 당 지도부랑도 좀 협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지도부 시각도 오늘 발표랑 같다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지도부에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린 건 없습니다. 이건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한번 제기가 됐었고 너무 허무맹랑하고 거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그때 끝난 걸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총선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당내의 악재를 지금 덮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오염수 괴담에 이어서 또다시 총선을 생각하고 이렇게 또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영부인을 다시 한번 또 소환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줘야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거짓과 괴담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관계를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조속히 알려들어서 의혹을 해소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지도부에서는 뭐 아직 이제 발표하고 나면 또 다시 대응을 하시겠죠. 네. 네. 통과하고 환경연합통과 통과 사업 발표 이후에 사업이 좀 변경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고요. 또 하나는 양평군에서 세개안을 국토부에 제시를 했고 국토부에서 그 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건데 그러면 그 국토부에 선택했을 때 국토부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예.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일타 통과나 환경 예. 통과 이후에서
사업이 발표 이후 바뀔 수가 있는 예비 타당성 평가 이후에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또 경제성 분석, 교통 수요 분석 이런 것을 아주 정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예비가 붙는 것이고 본 타당성 평가란 말이 붙는 겁니다. 보다 정교하게 타당성을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보다 예비 타당성 때 조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더 들여다봄으로써 더 좋은 안이 생기면 그때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해서 노선을 약간 수정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흔히 있는 일이고요. 그런 사례들도 뭐 함양 울산 노선을 비롯해서 여러 노선들이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걸 누가 결정했느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세계안 중에서 왜 그걸 했느냐인데 양평군에서 요구한 세계안은 일하는 그 에타 노선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두 개 노선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두 개 노선의 하나는 그 한강을 두 번 지나갈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유리할 게 없고 교통 수요 효과에도 별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선택이 된 거죠.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교통 수요 부분에 대해서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타 안 하고 마지막은 둘 중에 두 개를 해서 결정한 건가요? 아직은 지금 이제 에타가 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대한 노선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노선을 가지고 앞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거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확정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전략 환경 평가 초안서에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선을 그 공개된 노선에 두 개의 노선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야당 쪽에서는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관련 케이크를 만들고 이제 공세에 들어간 모습인데 이제 여당 측에서는 오늘 이런 자리 이후에 향후 어떻게 케이크를 뿌린다거나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진실을 발견하실 건지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지도부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위한 TF를 만들고 거기에 대응하는 또 거짓말 대응 TF를 만드는 정말 이런 걸 언제까지 우리 정치권 여의도가 반복을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정말 민생을 진짜 어려워하고 있는 이 와중에 거짓말 전쟁을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그냥 분명히 하는 것으로 충분히 저는 다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더 이상 이것을 또 거짓으로 이끌고 가고 이런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고속도로 하나 가지고 이걸 또 정치 선동화해서 또 총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발 이 부분만큼은 좀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양평군 의견 들어가서 이제 안에 선택하셨다고 얘기했었는데 관계기관 협의 보면 이제 양평 말고 하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점부를 좀 옮겨달라, 서하남 IC 쪽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주민 피해나 환경 관련된 거 때문에 그런 요청들이 있었고 다른 기관에서도 요청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양평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 요청한 안이 요번에 반영된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장관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요즘은 원래 이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3일이었죠. 이제 4일 만에 이렇게 현역에 나서시게 된 이유가 없어가지고. 팩트에 대한 것들의 문답이 네. 끝나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말씀은 왜 하남 쪽에 건의가 있었는데 그건 수용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세요. 시점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하남에서 예, 알겠습니다. 왜 안 했냐. 자, 일단 하남시에서는 시점부 좀 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위치가 서하남 아이신가요? 네. 서하남 지도 좀
서하남 IC에서 가밀 IC 쪽으로 가밀 JCT로 아니면 지도하고 그 자료 있잖아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도로 갖고. 자, 하남시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하남시에서 요구했던 노선대로 하면 일단 그것이 강동대로로 갖다 붙어야 됩니다. 서울시 강동대로 거기에 갖다 붙으면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8차로인데요. 그걸 16차로로 만들어야만 그 교통량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1.5조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수용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서울시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직결에 따른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쪽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서울시 의견이 기술적으로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하남시 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서울 의견은 수용을 했던 겁니다. 뭐 특별하게 도면 설명 안 그래도 되겠죠? 네. 네, 다음 질문. 영상용 중점으로 하면 BC가 그대로 안 바뀌나요? 혹시 BC 조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뭐 약식으로 검토를 하게 될 텐데요. 계략적으로 보면 코스트가 더 늘어나는 부분은 약 140억, 120억, 140억, 140억이고요. 그에 대해서 베네핏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량이 6,000대가 더 늘어납니다. 그게 약 40%가 더 늘어나는데요. 그에 따라서 대개략적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0.8%의 코스트가 들어가고 40%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충 추정만 해봐도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 네. 엑사 이후에 환경 반영해서 사업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랑 같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후에 그 숫자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또 세종 청주 간 고속도로 그리고 목포 강양 간 고속도로 뭐 등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구체적인 뭐 수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참고로 그러니까 저희 국회의원들은 다 지역 사업을 합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지역 수건 사업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영일만 대교인데 그런 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가 보통은 용역을 줘서 어떤 안이 좋은지 1안, 2안, 3안, 4안 안들을 많이 냅니다. 예탈을 한다는 거는 이걸 과연 하느냐 마느냐 이걸 하느냐 마느냐를 조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은 제발 BC 분석이 잘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심지어는 고속도로가 BC 분석이 안 나오면 우리는 항의합니다. 아니 도로를 만들어야 차가 다니지 차 다니는 거 보고 BC 분석해갖고 도로 만들려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우리는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BC 분석이 좀 낮더라도 겨우 필요성을 인식해서 겨우 통과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그럼 어느 게 가장 최적이냐 이거를 이제 따집니다. 그러면 이제 세밀하게 조사가 들어가면 지자체에 뭐 어떤 게 아니냐 이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 용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보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지역에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면 그때 이제 안들을 검토하면서 1안이냐 2안이냐 이렇게 해서 그 변경되는 저희도 변경했습니다. 변경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특정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상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건 다 인식을 공유하실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 없으시면 장관님 마음대로. 네네. 기재부 상의하지 않았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안 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 사업은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건데 이 용역이 끝나서 타당성 조사 끝나서 사업비가 됐을 때 그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근처에 김건희 여사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땅을 좀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차 해명을 하실 건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예, 저희 뭐 어제 JTBC에서 아마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위치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양평군 전체 땅을 뭐 뒤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 아직 끝은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한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양평 피맥에서 어디서 합니까? 국토부. 네. 그 용역 결과가 되면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용역 결과만 나와서 이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가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탄이 하나 있고요. 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나온 안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 안을 놓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거기에 또 예상치 못했던 그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프로세스를 거치는 과정에 정리를 한 다음에 최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최저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와 부처 간의 아까 총사업비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고 내부적 어떻게 보면 결심도 받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정리를 하시고 장관님 마무리. 예, 그 팩트나 아니면 그동안 이 행정 과정이 진행되었던 그 모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설명도 하고 자료도 하고 뭐 검증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앞으로 병행해 나가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지금 상황에 대한 국토부 장관으로서 우리 현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 문제는 모처럼 오래간만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고 사전에 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김건희 여사 땅이 근처에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처에 보고를 해라. 근데 이것은 결정된 것도 없고 아무런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던 건데 그때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래서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게 타당하더라도 의심을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채로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다 그 과정을 납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 거기는 지난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의 모든 선산 땅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서로 무수한 맞고발과 수사 결과 무혐의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선산 땅입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개발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가지고 결정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특혜 의혹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쭉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팩트를 얘기하면 그게 납득이 되면 되는 대로 아니면 반대 증거를 대면 되는 대로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의혹 부풀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이 민주당이라는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재미 보려는 데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선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심히 일한 실무적으로 일한
공무원들만 골탕 먹이지 말고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성교 의원이 양평에 나들목 만들어 달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그거 이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권력층으로든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인으로부터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제2하의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이후로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계를 떠나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개적 스피커 역할을 그만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저희 입장과 사실관계도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그리고 또 정부와 여당의 입장 다 표명한 것으로 오늘 당정협의회 그리고 또 성명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이 안 됐는데 백지화한다는 건가요? 용역이 결정이 안 됐는데도 아예 전면 백지화한다는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전부 백지화합니다. 근데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용역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도 그걸 아니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전부 백지화합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은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장관님께서 원점 재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원점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부 백지화합니다. 백지화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문제가 중간에 바뀐 이유를 지금 궁금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팩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원점 재검토하신다는 게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모두 중단합니다. 백지화합니다. 모르고 재검토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지금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은 더 이상은 그 거리를 주고 우리가 국력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장관님 지금까지 들어간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뜻이신 건가요?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정부 안에 서울의 양평 고속도로는 없나요? 지금 노선이 문제되고 있는 그 데에 대해서라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구간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겠습니다. 문제되면 제일 많이 피해보는 주민들인데 그건 어떻게 하실까요? 나중에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그 대통령실과 좀 논의가 된 건가요?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당정협의회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 얼마 정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그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